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영상 강의를 제작하려고 카메라 앞에 쓴 건 아니고 가끔씩 저한테 감독님은 왜 프로툴스를 쓰지 않으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DAW 역사로 잠깐 짚어보면 가장 오래된, 물론 이제 소닉 솔루션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컴퓨터 기반의 가장 오래된 DAW 그러면 세 가지가 딱 언급이 돼요. 첫 번째가 프로툴이고, 두 번째가 큐베이스, 그리고 세 번째가 로직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큐베이스, 그다음 로직 다 미디 시퀀서로서 이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DAW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추는 데는 조금의 시간은 걸려요. 그거에 비해 프로툴은 시작부터 오디오 편집 툴로서 출발을 했고 가장 먼저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DAW 외에 또 따져보면은 디지털 퍼포머라는 제품도 있고, 그리고 케이크워크도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지금은 스튜디오 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애플 스튜디오, 에이블턴 라이브 등등등 꽤나 많은 DAW들이 존재하는데 이 프로툴스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디지디자인에서 음악 스튜디오 시장에 이 프로툴스를 자리 잡게 하는 그 과정에서 좀 살펴보면 DSP와 연동을 해서 당시 컴퓨터가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연산이나 계산들을 DSP가 담당하게 해서 결국 프로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DSP를 별도로 써야 되는 이런 구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외의 DAW들은 대부분 지금도 그렇고 특별히 하드웨어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 기반으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태생적으로 프로툴스가 다른 DAW와 다른 부분이고,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프로툴스 버전 역시 DSP를 장착해서 써야 완벽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DSP를 빼고 프로툴스를 논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전짜리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어찌되었든 프로툴스의 태생은 DSP가 필요했고, 과거에는 팜카드라는 말도 썼었고요. HD 카드가 나올 무렵부터는 그냥 DSP 카드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HDX, 현재는 네이티브용 DSP 이렇게 좀 구분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호환되는 프로툴스 버전이 있고요. 이게 조금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툴스 기본이 있다면 에듀케이션 버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툴스의 모든 기능들을 쓰긴 쓰는데 DSP 없이 돌아가는 버전이 있다면 DSP를 같이 물려서 또 돌아가는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구분을 해서 본다고 했을 때 DSP 없이 돌아가는 프로툴스, 물론 과거에 LE, 리미트 에디션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한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돌리도록, 그리고 그 LE 버전을 구동시키는 별도의 하드웨어, DG001, DG002, DG003 이런 것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M오디오사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면 또 돌아가는 그런 또 LE 버전도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소프트웨어를 온전하게 다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DSP를 꼭 사용해야만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소프트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처음 진입하는 장벽이 생각 외로 꽤나 높았습니다. 과거서부터. 지금도 DSP 카드 가격만 보시더라도 소프트웨어 가격은 비할 바가 아니죠. 자,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았던 그런 프로그램을 2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작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은 그 프로툴스에 관련돼서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그 한계점에 맞춰서 작업에 어떤 리미트를 걸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종종 겪었던 세대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자본을 더 투자해가지고 쫓아갔던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프로툴스를 쓰고 계시겠죠. 하지만 시대는 변했고 컴퓨터는 계속 발전되고 있고 CPU도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 네이티브 CPU를 기반으로 하는 DAW의 성능도 이제는 거의 차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없다고 봐도 돼요. 그 정도 수준으로 발전된 세상에서 우리가 음악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입장에서 여전히 프로툴스가 매력적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물론 과거서부터 프로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DSP를 합쳤을 때 이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레이턴시를 완벽하게 보정을 시켜가면서 플러그인도 레코딩 과정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플러그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레코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 덕분에 여전히 많은 실제 현업 스튜디오에서는 프로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널의 확장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시대에 가장 앞서갔던 회사이자 DAW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48채널 이상의 레코딩을 그래도 IO만 계속 구입해서 장착하고 DSP를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물론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OS랑 어떤 뭐 불안정한 요소는 간혹 다 있죠. 그런 부분들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세팅만 잘 해놓고 쓰면 다채널 녹음을 가능하게 했던 그런 DAW는 맞습니다. 물론 그 시스템을 지금도 계속 쓰고 있다면 어쩔 수가 없죠. 뭐 그거는 그때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네이티브 기반으로도 단테 시스템을 써도 되고 마디 시스템을 구성해도 되고 충분히 다채널 녹음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물론 프로툴스처럼 실시간 테임머신 스타일 레코딩으로 모니터링을 정교하게 하면서 억스 채널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서 여러 부스에다가 동시에 큐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만큼 하지를 못하니까. 네이티브 기반의 큐베이스나 뭐 누엔도, 맥 시스템 기반의 뭐 로직조차도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만 놓고 본다면 좀 아쉬운 건 있지만 다채널의 레코딩, 24채널 레코딩을 내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국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프로툴스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놓고 보면 결국 프로툴스는 현재 개인 작업자들이나 소규모 스튜디오를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큰 중형 혹은 대형 스튜디오들 위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물론 소형 스튜디오에서도 자기가 손에 익은 DAW라면 당연히 사용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비춰봤을 때 프로툴스의 어떤 점유율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래서 현재 아비드에서 구독 시스템으로도 이걸 바꿨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찌 되었든 최대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꼭 DSP 없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계속 버전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 그러기에는 큐베이스 혹은 로직, 그 다음에 스튜디오 원, 그런 에이블톤 이런 DAW들이 워낙 또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툴스도 미디 기능이 편곡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의 구현이 결국 10버전 이후 11 이럴 때부터 이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편리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 다른 DAW들만큼 미디 기능을 지원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이런 상황을 만든 하나의 어떤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큐베이스나 로직 같은 DAW, 언급했던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DAW들은 다 오디오 기능도 이미 엄청 수준급으로 다 올라와 있고, 그리고 오디오 엔진에 따라서 음색이 많이 바뀐다, 이 디지털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다, 이런 말들의 의미는 한 10년 전이면은 또 그래, 그럴 수 있어 아직 이렇게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다들 개선이 돼서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차이가 있더라도 1, 2% 미만의 차이이지 그것들이 작품을 완성짓는데 크리티컬한 어떤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프로툴스를 다룰 줄 알아요. 편집도 할 줄 알고 그걸로 레코딩도 할 줄 알고 심지어 믹스도 할 줄 알고 프로툴스 소프트웨어를 갖고, 물론 엄청 속도가 느린 형태겠죠. 당연히 단축키 같은 것도 매번 까먹고 그 다음에 자유롭지가 않은 거죠. 큐베이스 쓰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툴스를 또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버전업을 하진 않았지만
11 버전까지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프로툴 프로젝트를 가끔 제가 받아서 거기서 데이터를 뭔가 에디팅을 해야 되거나 그걸 가지고 간단하게 또 믹스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갖고는 있어요. 그래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뿐이죠. 자, 그러면 프로툴스를 꼭 써야 되는가? 라는 질문,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왜 저는 그런 프로툴스를 쓰지 않는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좋은 소프트웨어라면은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큐베이스만큼의 기능들은 오디오 기능들은 다 제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레오 오디오 데이터를 로딩했을 때 스테레오 트랙이 생기면서 보통 패닝을 정의하는 패널이 밸런스 패널이거든요. 다른 DAW들은. 근데 오직 프로툴만 컴바인 패널 개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충분히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제가 본 프로툴의 마지막 버전까지 보면 그 부분만큼은 여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 DAW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요거 말고도 좀 제가 판단할 때 좀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해요. 물론 반대로 프로툴이 훨씬 편하게 처리해주는 그런 점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DAW들은 오디오 엔진 플러스 오디오 편집 기능, 뭐 레코딩 기능 이런 걸 다 비춰봤을 때 장단이 다들 있어요. 조금씩 차이도 있고. 허나 자기 손에 맞는 DAW 쓰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들한테도 굳이 그 프로툴이라는 이름처럼 프로들이 쓰는 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를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면은 제가 프로툴스를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아마 프로툴을 메인으로 쓰고 계시고 프로툴스를 찬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뭐 당연히 제 영상은 불편할 거예요. 뭐 싫어요 누르신다고 해도 제가 할 말은 없고 하지만 오늘 컨텐츠도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